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애인이 맞습니다. 장애우라는 말에는 마치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뉘앙스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지, 배려, 이해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 바로 일자리입니다.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일을 하는 사람은 36.5%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 61.3%보다 24.8%포인트나 낮은 수치인데요. 몸은 불편하지만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 상생경제입니다. 2018년 4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것이 우리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능할지 전문가에게 쉽고 명쾌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MF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쉽고 명쾌하게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단어부터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할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이모저모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는 현상.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돈도 잘 버는 수익도 크게 내는 삼성전자 주가가 미국 애플 주가에 비해 좀 낮죠.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이렇게 증시들이 쭉 올라왔는데요. 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9년 동안 203%, 나스닥은 332%나 올랐는데요. 네. 우리 코스피는 87%, 최근 들은 많이 오른 코스닥이라고 합니다만 82% 정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만한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였다. 이 모든 뜻을 함축한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오늘 YTN 생생경제에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YTN 청취자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이 군사적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형성된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는 데는 그것뿐만이 아닌 많은 이유들이 작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또 회계도 국제 스탠다드에 비하면 좀 불투명하다는 느낌, 편법 상속이나 가족 중심적인 경영권 승계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데 또 일조합니다. 네. 우리 파업이 너무 잦죠. 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 비율도 높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민감합니다. 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우리만 오를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있고요. 네.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빠질 때는 좀 더 빠지는 그런 현상도 없잖아 있고 요즘 또 대부분 또 전문가들과 또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크게 꼽히는 이유는 이 낮은 배당 성향입니다. 네. 즉
벌어들이는 전체 순위 가운데 얼마만큼이 배당금으로 나가는가, 그 비율이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겠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심지어 이머징 국가들 사이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아직 배당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명히 하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일단 해소가 되면 그래도 좀 우리 주식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건 거거든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게 종전선언까지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김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 증시에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세 분명 놀랍거든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몇 개월 전만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우리가 말폭탄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그야말로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전쟁의 공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극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었고,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면은 미국이 북한을 정밀 타격한다, 뭐 코피 작전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불과 몇 개월 전이죠. 네. 그런데 이제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그야말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이 외교적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동안 우리가 뉴스 흐름을 통해 파악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으로 우리 앞으로 회담하는 과정에서 네. 전부 트럼프 대통령 곡으로 돌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잘했다 이런 소리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또 삐지세요. 네. 아니 오늘 GMF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하고 GFM입니다. GF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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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F GFM이요. 죄송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우리 이진우 소장님하고 전화 연결했는데 저는 정치학자나 우리 이제 정치평론가랑 인터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증시에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훈풍이 이어지면 이제 외국 투자자들의 변화가 있을까? 이제 이런 궁금한 궁금한 질문들이 있어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뭐 우리 증시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이 들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뭐 절반 가까이. 네. 그리고 뭐 설령 그만한 비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정보력에서나 시장 장악력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파워풀하죠. 네. 시장 개방을 우리가 쉽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주는 그래서 외국 자본이 유입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지금 이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만한 일이다. 이것이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통일로까지 이어진다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고 우리 한국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장밋빛 전망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인데 시장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동향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저께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 다녀왔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가 많이 뛰었죠. 그날 또 외국인들이 바짝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또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팔고 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만 4,400억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는 시장 참여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향후 전개 과정을 갖다가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스탠스가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남북한이 이런 화해 무드였었던 적이 있었고 일시적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남북
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는 그렇다고 하고요. 우리 주식에서는 수혜를 보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최고의 수혜자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남북 경협주 이른바 대북 관련주, 테마주죠. 네. 시장에 항상 이런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때 굉장한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른바 남북 경협주나 대북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정치 시즌에 보면 또 대선 후보가 되었건 유력한 정치인들 관련해서 그냥 관련주들이 막 들거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또 우리 YTN 청취자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주식시장에 몸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저의 권유 말씀은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손대지 마십시오. 어지간하면 손대지 마십시오. 물론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테마주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은 과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게 그런 대북 경협주고 대북 관련주지 싶으신 분들은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하시면은 그렇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바로 이렇게 HTS 같은 데서 이렇게 차트 한번 띄워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기에 그쪽에 맞는 분들은 따로 있으세요. 그런 어떤 테마주 거래를 하실 만한 분들은. 그리고 이른바 또 세력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그쪽 세력이라 지칭할 만한 그것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여기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그것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허황됐던 그 스토리를 뒷받침할 만한 현실적인 뭔가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는 자칫 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니면 그야말로 아들한테 물러줘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 남북관계 훈풍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해소될까 관련된 말씀 이준호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어지간하면 손대지 마세요. 과거에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아주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 같고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잘 나가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너무 급하게 올랐던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돈을 벌고 있고 팔리는 어떤 약품 내지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분명 펀더멘털도 받쳐주고 이유도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주가의 흐름입니다만 대부분의 지금 바이오 주가들 가운데는 매출조차도 없는 다만 앞으로 뭔가 이 임상 실험이 끝나고 상용화된다면 한 이런 어떤 희망을 갖고 움직이는 것들이다 보니까 늘 이렇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오름폭도 크지만 내림폭도 큰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무조건 당분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일주일은 무조건 좋을 거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우리 증시는 분명 자본시장 개방 이래 세계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뿐만이 아닌 세계 경기와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 증시의 급락 그 여파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국면이고요. 어제 뉴욕 증시나 오늘 아시아 시장의 흐름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동안 어떤 기술적 반등은 제법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은 또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 한반도 정세의 완화 이것만 가지고 당분간 바깥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늘 하시던 바와 같이
지표도 살피시고 해외 증시 동향도 살피시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장밋빛 전망망이 아닌 정말 꼭 짚어봐야 할 부분들은 조사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환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율이 떨어지면 또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율은 늘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네. 그런 식인데요. 올라도 걱정인 거는 보통 우리가 위기 상황일 때 우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경험을 많이 했었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원화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죠. 우리 한국 경제가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통상 그렇게 됐을 때 증시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출 기업들이 똑같은 달러를 거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러를 갖다가 1,200원에 바꾸는 것과 1,000원에 바꾸는 것은 손에 지키는 원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해외에 팔게 되는 어떤 우리나라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도 비싸지고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 원화 강세, 즉 환율 하락이 꼭 좋지만은 않다. 늘 이런 얘기는 해왔는데요. 네.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제 외환 시장이 지금 한 3개월 남짓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도도한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가 지금 금년 들어서는 한 1월부터 지금까지 유로달러 환율이나 달러의 환율, 우리 원화 환율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1,060원대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뉴스라면은 아닌 게 아니라 코스피가 지금 아직도 2,500포인트 아래에서 노는 거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환율이 1,000원 근처로 못 가는 게 이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굉장히 선제적이고 굉장히 흥분자라고 또 탐욕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묘사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번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남북 관계의 개선 이 와중에 시장의 어떤 반응은 생각 이상으로 차분하고 냉정하다 하는 부분.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판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5월 말 6월 초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 그리고 향후 전개되어 가는 것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판단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정확한 지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장에 계신 전문가가 이렇게 차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저도 의외로 처음 본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터뷰 감사하고요. 소장님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엔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생생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 이유 때문에 저평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또 여기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일컫는 이것이 해소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생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겁니다. 이것이 해소되면 경제협력이 활발해져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코리아 패싱, 2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1번 코리아 패싱, 2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까지 낸 생생 퀴즈 중에 가장 수준 있는 보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로 정답 기다릴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요. 생생하게 상생하게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일터의 현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구딜 유영균 상임대표, 구딜스토어 은평점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김수지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이세요? 상임대표세요? 상임대표. 상임대표님이시군요. 우리 상임대표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균 상임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지 씨. 네, 안녕하세요. 은평점에 일하고 있는 김수지입니다. 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 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 구딜스토어가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영균 상임대표님, 구딜스토어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구딜스토어 유래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16년 전인 1902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구딜스토어는 일반 개인과 네. 여러 기업들로부터 옷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기증받아서 판매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116년이나 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옷이나 생활용품을 기증받아서 판매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 예. 뭐 이런 것과 비슷하죠? 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가게 잘 아실 텐데 네. 겉으로 보기엔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미국에는 3,000개가 넘는 구딜스토어가 네네. 매년 수십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는 18개의 구딜스토어에서 네. 3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250명 이상이 발달장애인, 자폐아 등 중증 장애인들이고 네. 탈북민들도 10여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3,000개가 넘는 구딜스토어가 있고 한국에는 18개가 있고요. 네. 그중에 직원이 350여 명인데 250여 명이 장애인 분들이시고요. 탈북민도 10여 명 정도 되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말 우리 YTN 라디오 생생경제 딱 맞는 기업이네요. 구딜스토어. 네. 네. 그러면 한국 구딜이 이 미국 구딜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때 아름다운 가게와 비슷하게 기증품을 판매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씀드렸는데 네.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와 자선단체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구딜은 자선이 아닌 기회를 즉 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이를 통해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 구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 이사님? 상임대표님. 상임대표님께서 그냥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거. 사실 이건 일자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달성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구딜인데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탈북민들도 예.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의 구딜스토어를 처음 소개한 분이 미국에서 백악관 참모까지 네, 하셨던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함께 나오신 분 우리 구딜스토어 은평점에서 일하고 있는 수지 씨예요. 네, 안녕하세요. 예쁜 이 초록색 꽃비늘 꽂고 나오셨는데 네, 봄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 저 말고도 같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3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카운터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고객님의
고객님들에게 계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구매하신 옷과 여러 상품들을 포스에 등록하여 가격을 합하고 카드와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카운터에서 업무를 네.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 저는 네. 이런 일 절대 못할 거예요. 경제프로 진행자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제일 복잡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일 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네. 어떤 여기 기증받아서 네. 그 고객님들에게 그 의류를 돕는 장애인을 네. 의류를 정리하는 네. 일을 도와주고 네. 아. 진열하는 것도 네. 도움을 주는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데이 스토어가 수지 씨 첫 직장이에요? 네, 첫 직장이에요. 네. 어떻게 알고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셨어요? 저는 발대장이로서 네. 제가 나세아대학교에서 다녔는데요. 재화자의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네.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 구이스토어에 대해서 알고 네. 있고 또 은평점에 처음으로 생길 때 직원하여 네. 처음에는 훈련을 과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잘해서 직원이 되어서 잘해서 네, 지금 여기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면접 같은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떨리지 않았어요? 네, 좀 떨렸어요. 많이 떨렸어요? 네, 많이 떨렸는데 네. 주님의 은혜로 네, 지켜주셔서 네. 네, 좋은 결과를 나온 것 같아요. 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신났어요. 그럼요.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딱 취업했을 때. 네, 그쵸? 좋았어요. 첫 월급 타서 내복 사드렸어요. 그냥 여기 신발도 사주고 네. 옷도 사주고 등등등. 네. 제가 보면요. 그 장애인분들이 몸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오히려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죠. 친구들 쉽지 보면 않아요. 어때요? 취업을 하고 싶은 하는 주변에서 네. 그 친구 중에 절반 정도가 취업을 하였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찾고 있는데 우선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서 너무 맞아요. 적어요. 네. 그래서 어렵게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지인분께 소개를 받아서 면접하고 희망을 갖지만 먼저 후에는 채용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데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 너무 후한 장애인만 찾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데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면 네. 몸이 불편하고 아픈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걸로 판단하다 보면 당연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죠. 네. 그렇죠. 장애인들만이 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찾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오늘 우리 수지 씨 인터뷰를 좀 정부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네. 이거 영업 비밀인가?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비밀이고요. 네. 범죄 최저 금융 이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 물어봤는지 대표님 아시겠죠? 오늘 기사에 나왔어요. 장애인들 중에 법정 최저급여 이상 못 받고 있는 장애인들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구디스토어는 역시 좋은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대표님께 제가 다시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비장애인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디스토어가 이제 어떤 곳인지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예. 구데이스토어 처음 오시는 고객님들이 모두 두 번씩 놀라십니다. 네. 첫 번째, 질 좋은 제품들이 너무 싸가게 놀라고. 얼마나 팔아요? 저희가 다 다르지만 가격이. 예를 들면 일반 시장에서 10,000원이면은 1,000원, 2,000원. 놀랄만 하네요. 두 번째는 또한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놀랍니다. 네. 한 번 오시면 모두 단골 고객이 되세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고객님들의 구매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아시고 그렇죠. 더 열심히 구매해 주시고 또 기증까지도 참여해 주십니다. 네. 어떤 고객님들은 장애인 직원들 먹을 거를 이제 들고 와서 먹으라고 놓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아유, 감사해요. 겨울에는 따끈한 찐빵이나 네. 뭐 찐 옥수수 같은 거 네. 놓고 가십니다. 와, 수지 씨 이런 손님들 있으면 정말 일할 맛 나겠어요. 네,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고객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때마다 힘들다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뻤어요. 네. 네. 그러면 네. 반면에 이럴 땐 좀 너무 어렵다. 네.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네. 장애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도 재원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네. 어느 때는 너무 힘들다 이럴 네. 때 있어요? 좀 힘들 때가 있기는 한데 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아유. 네. 우리 대표님 이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 보면 되게 뿌듯하시면서도 비장애인들 직원들 좀 배워라. 이런 생각 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 직원들 보면 어떤 점이 이렇게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개인별로 다 다르지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주로 발달 장애인들을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밝아요. 거짓이 없고 거짓말할 줄 몰라요. 네. 밝고 꾸밈이 없고 즐겁고 바로 표현하거든요. 네. 슬프고. 가게에서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꾸밈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좋은 능력이잖아요. 네. 특히 돈을 다루는 맞습니다. 이런 가게 점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 제가 같습니다. 믿고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우려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직원들 중에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비장애인분도 계시고 이제 탈북자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안에서의 어려움이나 갈등은 없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등이 있죠.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수시로 제가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네. 특히 탈북민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네. 그렇죠. 그분들 저희가 이제 수시로 면담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도 문화적 장애인이다 하셨고 사실 비장애인들 중에서도요 몸만 건강했지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기준을 갖고 넓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수지 씨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특별히 친한 동료, 고마운 동료 있어요? 이게 도움을 서로 주니까 이게 한 명 직원이 있는데 네. 서로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근데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도 돕고 있어요. 서로. 장애인 동료요, 비장애인 동료요? 장애인 동료. 장애인 동료라. 네. 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네. 함께 네. 메꿔주면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거듭 이야기하지만 장애인분들이 가장 바라는 건 결국은 일자리예요. 네.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청년 취업자들도 그렇고요. 함께 일터에서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고용부가 지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3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어제 밝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청년 실업, 즉 비장애인을 위한 고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뉴스를 자주 봅니다. 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에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배려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성공시켜서 네. 검증된 구대수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작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반 시설들을 마련해 줬으면 하셨고요. 네. 사실 구들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었고요. 네. 그렇죠? 검증됐고.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구딜이 전 세계 구딜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외에 14개 나라의 구딜 스토어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한국이 가장 잘 성장하고 있어서 지난 2013년도에 아시아적 구딜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네.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의 모습을 보았고 올해 가을엔 또 전 세계 구리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서 네. 한국 구리의 발전 상황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수지 씨는 네. 이런 장애인의 활발한 고용을 위해서 네. 정부나 기업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업에서 네, 제가 기업에서. 듣기로는 지금 일하고 네. 있는 은평점도 한 그룹에서 만들어준 네. 곳이라고요. 네. 네. 기업에서 좀 이런 구딜 스토어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네. 그쵸 좋겠다. 네, 그쵸? 좋아요. 네. 그리고 또 꼭 장애인들만 일하는 기업이 아니라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 정말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엄청. 네. 왜냐하면 제가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도 장애인을 둔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이 보면 네. 장애인들만 있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네. 비장애인 친구랑도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걸 굉장히 그리워하고 네. 원하거든요.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느끼죠. 네. 네. 앞으로 우리 구딜 스토어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뭐 세미나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구딜 계획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직 한국의 구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한국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네.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네. 아프리카, 중동 여러 나라의 하나의 모델로서 저기가 역할을 하고 그런 나라에도 어떤 경제 성장과 나눔을 동시에 성공시키는 모델로서 널리 보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구딜 스토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좀 애쓰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지 씨도 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구이스토어 대해서 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가 더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가까운 거리 때마다 구이스토어 생기는 이렇게 편리하게 출퇴근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지 씨가 지금 집이 파주래요. 네, 파주. 근데 회사가 은평에 있으니까 출퇴근만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네,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좀 이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구딜 스토어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네. 집 가까이에서 다닐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구딜 스토어 들으셨죠?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딜 스토어 개인의 뭐 이런 회사가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회사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또 기증 물품도 받는다고 합니다. 1644-9191 1644-9191로 전화해 주셔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지 않으시는 물건들 아니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 특집 인터뷰 구딜스토어 유영균 대표님과 은평점의 우리 김수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생 퀴즈 정답 제가 보기 2개 드렸어요. 1번 코리아 패싱, 2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답은 2번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 이슈에서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국끼리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낸 퀴즈 중에 가장 수준이 높아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실 수 있을까 했는데 새싹 정답자들 많아요. 오늘 새싹만 소개해 드릴게요. 7260님 코리아 디스카운터. 카운터? 네, 카운트로 해드릴게요. 처음 듣는 방송인데 갑자기 지식이 막 쌓이는 느낌이고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경제를 알면 삶이 윤택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0143님,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남북 간의 좋은 진전으로 주식도 오르고 통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8998님, 코리아 피싱 하셨네요. 새싹 오답자세요.
코리아 피싱이라고 또 하셨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YTN 라디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택배기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우, 반갑습니다, 기사님. 그리고요, 2427님. 생생경제 감사해요. 사회초년생인 제게 늘 지식을 쏟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2007님,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경제 대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3431님, 코리아 디스카운트요. 다음 주에는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또 생생하고 상생하는 생생경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김건모, 박광현이 부르는 함께 들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노래를 선곡했는지 여러분들 제 진심이 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올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